어제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코스피 폭락은 양도세를 물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세제 개편 보도 후에 코스피 급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올해 증시 좋았거든요. 네. 뭐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 기록할 정도로 코스피가 이제 많이 올라서 야, 이제 제값 받고 이제 좀 상승하겠구나라는 추가 기대감이 좀 컸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가 3.88%, 예. 4% 가까이 빠진 건 4월에 이제 상호관세 발표됐을 때 넉 달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외국인들이 한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복합적으로. 일단은 지금 상호관세 체결됐다고는 하던데 증시에서는 업종별 수혜 업종, 득실을 따져요. 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조선주 제외하고는 다 내렸어요. 그렇죠. 2차 전지, 반도체 다 하락세를 내보였고, 여기다 세제 개편안, 하필이면 왜 공교롭게 이때 또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그러니까요. 덜컥 예. 내놨는데, 이게 방침이 야 그래도 주식시장은 좀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도 증세 방향으로 방향을 터냈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기를 좀 건드렸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글로벌 환경도 좀 불안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을 계속해서 금리 내려라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떨어졌는데, 정말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보도자료, 해명자를 내놓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예.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난, 성난, 민심,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은 코스피 급락이 세제 개편 보도 직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30-40년 한 분들도 뭐 어떤 것이 상관관계인지 우선순위에 대해선 뭐 갑론을박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다? 근데 이게 핀트도 잘못 맞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락의 원인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놓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매번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매년 양도성 회피물이 매년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네. 이제 피부로 학습 효과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강한 반발인데, 오히려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을 두고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저는 대통령실이 대변인 측이 네. 좀 잘못 얘기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여당 내외에서도 이게 정부 아니에요. 네. 정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데, 뭐 대변인실의 이제 정상적인 이 브리핑이었다면 지금 나고 있는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면밀히 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끔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세를 개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그러면 증세로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증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권에서도 10억 기준을 두고서 서울 아파트값 한 채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대주주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세법 개정안, 사실은 거래세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 거래세는 받지 않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제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이제 이 논리로 인해서 대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제 자체가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과거 정권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놓겠다라는 취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증권거래소를 높이고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 사실 한 2천여 명 이상, 뭐 10억 원 이상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데 영향을 받는 사람은 1,400만 개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증권거래소는 개인 투자자 4명 가운데 3명이 냅니다. 이 증권거래세라는 건 통행세예요. 매도할 때 저는요 삼성전자 투자해서 50% 손실 받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예. 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고 마이너스인 사람한테도 세금을 물린다라는 이 거래세는 통행세 개념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걸 없애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거래세를 오히려 0.15에서 0.2%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세수 많이 부족하니까 예. 이거는 자동적으로 걷어들여요. 매도만 하면 이제 증권거래세가 이제 거치니까 뭐 이게 한 5년 정도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지금 올릴 경우에 8조 원 이상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소탐 대실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세제 개편안 정부랑 여당은 코스피 5천 공약을 내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상태 때문에 이렇게 세제 개편을 내놨다? 좀 안에서도 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5천 시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이제 주식으로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공약에 찬물을 좀 끼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시 철회해달라는 이제 청원이 뭐 하루도 안 돼서 지금 뭐 7만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여당 내부에서도 앞서 얘기해 줬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한 채가 뭐 13억 넘어가는데 예. 지금 10억 대주주가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 자금 유입이 막혀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 하시는 분들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10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9억 9천까지만 가지면 돼. 그게 정확하게 증시 마감이 이틀 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연말에 가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회피성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졌어요. 뭐 앞선 정권은 뭐 깎아줬다가 다시 이건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주식시장 코스피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 목을 메고 있는 게 선진시장 편입이에요. 예. 모건스테인의 MSCI 선진시장 편입인데 그 편입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조세 정책이 조변석계다. 네. 정권에 따라서 불확실한 건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렇게 정말 경기가 안 좋고 조세가 이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증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했던 자가당착 자기 논리, 증시 부양 정책과 오히려 이제 증시를 역행하고 있는 세제 정책이 맞붙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관세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쌀 시장 개방을 두고서 한미 양국의 설명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엔 백악관 대변인까지 구체적으로 쌀을 특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선 추가 개방 없다. 미국 측에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이게 아마 처음 보도 나왔을 때부터도 굉장히 좀 엇갈렸어요. 그렇죠. 이게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것만 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이제 대통령실부터 이제 협상통상장관부터 이제 재무부 장관까지도 아하 저거는 대통령의 수사 예. 언어일 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어떤 용어를 썼냐면 completely open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동차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completely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물며 2008년도 광우병 100만 명이 모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개방은 어렵다라고 했고 이걸 양해를 받아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꼭 집어서 쌀시장 개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청정대국 호주를 뚫었고요. 또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했어요. 그러면 예. 야 우리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둘 다 지금 우리는 잘 방어했다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했는데 아마 제가 걱정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말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고 네. 다른 더 이제 큰 이제 이 협상의 어떤 카드를 들고서도 꼭 이제 성사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2주 이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또 압박이 거셀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발표한 사실과 맞지 않는 미국 측의 브리핑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농산물 협상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를 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협상 당사자들이 와서 브리핑하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 앞서 이제 마감했던 유럽연합, 일본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투자 금액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제 뭐 의약품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협상 당사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배제됐다, 개방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높이고 이 첫 정상회담에서 안보 쪽으로 국방비나 분담금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아마 자기 지지층이에요. 예. 지지층이 결집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농산물 협상 과정의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지금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수 그다음에 뭐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낱낱하게 이제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농심이 또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경제 현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